립스틱 판매량, 남자 속옷 판매량, 골판지 상자 주문량, 심지어 스트릿클럽의 팁 액수까지. 경제학에는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지표 말고 사람들의 행동에서 경기를 읽는 방법들이 있어. 웃기지? 근데 이게 진짜로 작동해. 그것도 공식 지표보다 더 빨리 움직여. 그리고 지금 이 지표들이 동시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어. 특히 이틀 전 4월 1일에 월스트리트 30년 베테랑 짐 폴슨이라는 사람이 서브스택에 글 하나를 올렸는데 자기가 만든 경기 침체 지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고 발표했어. 그리고 그 지표의 이름이 좀 의외야. 월마트 경기 침체 신호. 오늘 이 영상에서 경제학자들이 공식 석상에서는 잘 안 말하지만 실제로 참고하는 이상한 지표들을 전부 풀어줄 거야. 이 지표들이 뭔지, 지금 각각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모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끝까지 보면 지금 뉴스에서 말하는 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비행기가 충돌하고 뉴욕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어. 미국 경제는 그 자체로 공황 상태에 빠졌고 소비는 당연히 얼어붙었어. 그런데 한 남자가 이상한 걸 발견해. 에스티로더 회장 레너드 로더. 자기 회사 매출 보고서를 보는데 전체 매출은 빠지고 있는데 유독 하나만 역주행을 하고 있었던 거야. 바로 립스틱이야.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립스틱 판매가 11% 증가한 거야. 로더는 여기서 하나의 가설을 세워. 사람들은 불안하면 큰 소비를 포기한다. 여행, 명품백, 새차 이런 건 미룬다. 하지만 완전히 아무것도 안 사지는 못한다. 대신 작은 걸 산다. 100만 원짜리 가방 대신 10,000원짜리 립스틱 하나. 그걸로 기분을 달래는 거야. 이게 바로 립스틱 지수. 그리고 이건 그냥 한 번의 우연이 아니었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세계 경제가 흔들리던 그때 한국 백화점 립스틱 매출이 20에서 30% 늘었어. 미국에서도 립 제품 판매가 뚜렷하게 올랐어. 2020년 코로나 초기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왔는데 이때는 립스틱 대신 마스카라랑 아이섀도우가 올랐어. 왜냐면 마스크를 쓰니까 입술 대신 눈 화장에 돈을 쓴 거야.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는 이걸 립스틱 지수가 마스카라 지수로 진화했다고 표현하기도 했어. 본질은 같아. 큰 사치 대신 작은 사치. 경제학에서는 이걸 스몰 럭셔리 이펙트라고 불러. 자, 그러면 2026년 지금은 어떨까? 미국 화장품 회사 ELF 뷰티가 올해 2월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어. 립스틱 지수는 건재합니다. 28분기 연속 시장 점유율 상승. 에스티로더도 2026 회계연도 2분기에 전년 대비 6% 매출 증가를 기록했어. 그런데 같은 시기에 뭐가 빠지고 있냐면 명품이야. SP 글로벌 럭셔리 인덱스가 올해 들어서만 13.6% 하락했어. 한쪽에서는 10,000원짜리가 불티나게 팔리고 한쪽에서는 100만원짜리가 안 팔리는 거야. 이건 아주 클래식한 경기 위축 시그널이야. 한국에 대입하면 뭐가 보이냐면 다이소야. 다이소 매출이 2021년 2조 6천억에서 2025년 4조 5천억으로 4년 만에 70% 가까이 늘었어. 올해는 5조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특히 다이소 화장품 매출 신장률을 보면 2023년 85%, 2024년 144%, 2025년에도 70%. 미친 성장이야. 사람들이 백화점 화장품 대신 다이소에서 1,000원, 3,000원짜리 화장품을 사고 있다는 거야? 이게 립스틱 지수의 한국판이야. 싼 게 잘 팔리고 비싼 게 안 팔리면 뭔가 오고 있다. 이걸 일단 기억해둬. 다음 지표는 좀 웃길 수 있어. 남자 속옷. 이건 아무 유튜버가 만든 밈이 아니야. 미국 연방준비제도 전 의장 앨런 그린스펀이 실제로 참고한 지표야. 그린스펀이 어떤 사람이냐면 1987년부터 2006년까지 약 20년 동안 미국 중앙은행을 이끈 사람이야. 세계 경제의 방향타를 쥐고 있던 인물이지. 그 사람이 미국 공영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남성 속옷 판매량이 줄면 경제가 어렵다는 뜻이다. 처음 들으면 농담 같지? 근데 논리를 따라가 보면 납득이 돼. 남자 속옷이라는 물건을 한번 생각해봐. 아무도 안 보는 거야. 회사를 가도 속옷을 남한테 보여줄 일이 거의 없잖아. 그래서 이건 허영 소비가 전혀 끼지 않는 물건이야. 순수하게 100% 자기 필요에 의해서만 사는 거야. 그린스펀의 논리는 이래. 경기가 좋으면 남자들이 속옷을 새로 사. 오래된 거 버리고 새로 좀 살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근데 경기가 나빠지면 어차피 아무도 안 보는데 뭐. 낡은 걸 그냥 계속 입어. 이게 데이터로도 확인이 돼. 시장조사기관 민텔에 따르면 2009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미국 남성 속옷 판매가 2.3% 하락했어. 2.3%가 적어 보일 수 있는데 속옷 시장은 원래 변동이 거의 없는 시장이야. 수요 탄력성이 극도로 낮은 필수재거든. 그런 시장에서 매출이 빠졌다는 건 사람들이 진짜로 지갑을 꽉 닫았다는 뜻이야.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면 2010년부터 속옷 판매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 2020년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어. 코로나 초기에 매출이 빠졌다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다시 올라갔지. 미국 속옷 업체 샤인에스티라는 곳은 아예 이걸 데이터화해서 도시별 속옷 소비지수까지 만들었어.
2025년 10월에 발표한 건데 도시별로 속옷 구매 패턴이 다르고 그게 그 지역의 경제적 자신감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내용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아까 립스틱 지수가 작은 사치의 신호라고 했지? 속옷 지수는 반대야. 기본 생활마저 조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야.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해. 립스틱은 팔리는데 속옷은 안 팔린다? 그건 불안한데 돈은 없다는 뜻이야. 작은 위안은 찾고 싶은데 기본적인 데서부터 이미 줄이고 있다는 거야. 이게 가장 위험한 조합이야. 세 번째는 좀 더 산업적인 이야기야. 골판지 상자, 택배 박스, 마트 진열용 박스, 공장에서 출하할 때 쓰는 포장재. 우리가 사는 거의 모든 물건은 골판지 상자에 담겨서 이동해. 아마존에서 주문하면 골판지 상자에 오고, 쿠팡에서 로켓 배송시켜도 골판지 상자에 오고, 마트에 진열된 라면 박스도 결국 골판지야. 그래서 골판지 상자 주문량은 실물 경제가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야. 미국의 파이버박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곳이 있어. 여기서 골판지 출하량을 매 분기 추적하는데 2025년 1분기에 미국 골판지 상자 출하량이 전년 대비 약 2% 하락했어. 이것도 역시 2%가 뭐가 대수야 할 수 있는데 누적으로 보면 2022년 이후 총 출하량이 10% 넘게 빠졌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냐면 2008년부터 2009년 대불황 때 골판지 출하량이 약 12% 빠졌거든. 지금 수치가 그때에 근접하고 있다는 거야. 2025년 3분기에도 상황이 안 좋았어. 야후 파이낸스 보도에 따르면 3분기 골판지 출하량이 수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블룸버그도 2025년 8월에 골판지 판매 감소가 미국 소매 수요 조정의 신호라고 보도했어. 미국 박스 제조업체들은 올해 생산 능력의 거의 10%를 줄였어. 공장 문을 닫고 인력을 줄인 거야. 패스트마켓이라는 분석기관은 2025년 박스 출하량이 1.9% 하락하고 2026년에 2.2%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그마저도 소비 지출이 살아나야 가능하다는 전제가 붙어 있어. 버지니아 공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 골판지 상자가 선행 지표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상황은 앞으로 올 것에 대한 나쁜 신호다. 이걸 한국에 대입하면 뭘 봐야 하냐면 택배 물량이야. 택배 물동량이 줄고 있다면, 물류업체 실적이 나빠지고 있다면 그건 사람들이 물건을 덜 사고 있다는 뜻이야.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오기 전에 박스가 먼저 알려주는 거야. 자, 이제 좀 최근 이야기를 하자. 2025년부터 2026년에 새로 등장한 지표야. 라부부는 좀 생소할 텐데 팜마트에서 나온 인형이야. 뽑기 형태로 판매하는 블라인드 박스. 가격은 보통 10,000원대에서 20,000원대. 근데 경제학자들은 이걸 보면서 좀 불편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 2025년 8월 뉴욕 포스트가 기사를 냈어. 라부부 열풍이 경기 침체의 신호일 수 있다. 유로뉴스도 9월에 다뤘고 틱톡에서는 해시태그 불경기 지표를 달고 라부부를 분석하는 영상이 수백만 뷰를 찍었어. 원리는 아까 립스틱 지수랑 정확히 같아. 사람들은 불안하면 큰 소비를 줄이잖아. 해외여행, 새 가방, 새 차 이런 건 나중에 하게 돼. 근데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면 우울해지니까 작은 걸로 보상을 해. 100만원짜리 가방 대신 2만원짜리 랜덤 박스를 뜯는 거야. 뜯는 순간에 두근거림. 원하는 캐릭터 나올까? 하는 그 짜릿함. 그 감정에 돈을 쓰는 거야. 경제학에서 말하는 도파민 소비인데 이게 불경기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패턴이야. 구엘프 험버 대학교 분석에 따르면 라부부는 립스틱 지수의 지세대 버전이라고 했어. 팜마트 실적을 보면 몬스터즈 캐릭터군 매출이 2025년에 전년 대비 350% 넘게 성장했어. 열풍은 식어도 소비 자체는 여전하다는 거야. 사람들은 여전히 작은데 돈을 쓰고 있다는 뜻이야. 큰 데를 못 쓰니까. 이게 경기 좋을 때 나타나는 소비 패턴은 아니라는 거고.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이야. 4월 1일 이틀 전 짐 폴슨이라는 사람이 서브스택에 글을 올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투자 리서치 회사 루솔드 그룹의 전 수석 투자 전략가야. 월스트리트에서 30년 넘게 일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만든 지표가 있어. 이름은 월마트 경기 침체 신호, 줄여서 WRS. 원리가 심플하면서도 강력해. 월마트 주가를 SP 글로벌 럭셔리 인덱스로 나눈 비율이야. 월마트는 미국 최대 저가 할인 매장이고 SP 글로벌 럭셔리 인덱스는 명품 80개 기업을 모아놓은 주가 지수야. 이 비율이 올라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명품 쪽에서 돈을 빼고 월마트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뜻이야.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야.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어디서 쇼핑하지? 월마트지. 그래서 월마트 주가가 올라가는 거야. 반대로 명품 기업들 주가는 경기 나빠지면 명품 안 사겠지. 그래서 빠지는 거야. 이 비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비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뜻이고 그건 곧 경기 둔화가 오고 있다는 신호야. 그리고 이 지표가 지금 역사적 수준을 기록한 거야. 폴슨의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래. 월마트 걱정은 계속 쌓이고 있다. 지금 수치는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으며 그 최고점은 2008년에서 2009년 대금융위기 때였다. 숫자로 보면 월마트 주가가 전년 대비 40% 넘게 올랐어. 반면 럭셔리 인덱스는 올해 들어 13.6% 빠졌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이걸 다뤘고
포춘, 데일리메일, 레딧 경제 커뮤니티에서도 이틀 만에 난리가 났어. 폴슨이 추가로 말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해. 이 지표는 역사적으로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변동, 그리고 실업률 변동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지금까지 모든 실업률 상승 직전에 이 수치가 먼저 올랐다. 쉽게 말하면 이 지표가 올라간 다음에 매번 실업률이 올랐다는 거야. 한 번도 안 빗나갔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을 보면 2월 비농업 고용이 마이너스 9만 2천 명. 예상 밖의 고용 감소, 실업률은 4.5%로 올라갔고 무디스의 마크 잔디는 경기 침체 확률을 48.6%로 잡았어. 골드만삭스는 30%, EY 파르테논은 40%. 마크 잔디가 한 말이 있어. 경기 침체 위험이 불편할 정도로 높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 경기 침체는 현실적인 위협이다. 폴슨도 하나 더 경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2008년처럼 은행이 터지는 공적 신용 위기가 아니라 개인과 중소기업의 대출이 터지는 사적 신용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야. 이건 무슨 뜻이냐면 2008년에는 리먼 브라더스 같은 큰 은행이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우리 주변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카드빚 늘어난 개인들이 터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뉴스에 잘 안 나올 수 있어. 하나하나는 작으니까. 근데 동시에 수백만 명이 무너지면 그건 은행 하나 터지는 것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 지금까지 5가지를 봤어. 립스틱, 속옷, 골판지, 라부부, 월마트. 근데 사실 이런 비공식 경기 지표는 이것 말고도 많아. 재미있는 수치를 몇 개 소개해줄게. 첫 번째, 치마 길이 지수. 1920년대에 경제학자 조지 테일러가 말한 건데 경기가 좋으면 치마가 짧아지고 나쁘면 길어진다. 실제로 1920년대 호황기에 미니스커트가 유행했고 대공황이 오니까 맥시스커트가 돌아왔어. 1960년대 경기 호황기에 또 미니가 유행했고 2026년 지금 패션 트렌드를 보면 미디, 맥시스커트가 주류야. 짧은 치마가 빠지고 있어. 물론 이건 패션 사이클의 영향도 있으니까. 이것 하나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다른 지표들이랑 같이 보면 방향이 같다는 게 포인트야. 두 번째, 미니 술병 판매. 사람들이 돈이 빡빡해지면 술을 안 마시는 게 아니라 작은 병으로 바꿔. 잭 다니엘스 만드는 브라운 포맨이라는 회사도 인플레이션 시기에 미니 보틀 수요가 느는 걸 확인했어. 미국 증류주 시장은 2025년에 매출이 2.2% 하락했는데 유일하게 성장한 카테고리가 캔 칵테일 같은 소용량 제품이야. 작고 싸고 간편한 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것도 결국 작은 사치의 변형이야. 세 번째, 스트리퍼 지수. 좀 자극적인 이름인데 스트릿 클럽의 팁 수입이 경기 선행 지표로 작동한다는 거야. 현금 기반 산업이라서 소비 위축을 가장 먼저 가장 날 것으로 체감하거든. 2008년 금융위기 때 댄서들이 단골이 안 온다고 보고한 게 공식 경기 침체 선언보다 몇 달 앞섰어. 버클리 대학교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이걸 진지하게 분석한 적이 있어. 유흥산업의 현금 흐름은 가처분 소득의 실시간 채용계와 같다. 2025년에 레딧과 버즈피드에서 현직 댄서들의 증언을 모은 기사가 나왔는데 팁이 확실히 줄었다는 이야기가 대다수였어. 네 번째, 코티지코어 트렌드. 이건 좀 색다른 각도야. 불경기가 오면 사람들이 소박한 시골 생활, 텃밭 가꾸기, 홈베이킹 이런 콘텐츠에 빠지는 경향이 있어. 이걸 코티지코어라고 하는데 불확실한 세상에서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곳으로 심리적으로 도피하려는 거야.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에서 코티지코어 관련 검색이 2025년부터 다시 급증하고 있어. 인터커넥티드 어스라는 분석 매체는 이렇게 말했어. 만약 2026년 말이나 2027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 신호는 문화적 트렌드에서 이미 보이고 있었다고 많은 사람이 말할 것이다. 다섯 번째, 와플하우스 지수. 이건 경기 침체 지표라기보다 재난 심각도 지표인데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이 비공식적으로 사용해. 와플하우스가 뭐냐면 미국 남부에 있는 24시간 식당 체인이야. 365일 문 안 닫는 것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 와플하우스가 문을 닫으면 상황이 진짜로 심각하다는 뜻이야.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130개 매장이 닫았는데 그게 역대 최대 기록이었어. 연방재난관리청이 이걸 신호등 체계로 만들어서 초록색은 정상 운영, 메뉴 전체 가능, 노란색은 문은 열었는데 제한 메뉴, 빨간색은 아예 닫은 거. 빨간색이 뜨면 그 지역은 재난 상황이 극심하다는 뜻이야. 이건 직접적인 경기 침체 지표가 아님에도 비공식 지표가 공식 기관에서도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야. 자, 여기까지 보면 드는 생각이 있을 거야. 이 지표들 하나하나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 아니야?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잖아. 맞아. 개별적으로 보면 정확도가 높지 않아. 가디언도 이렇게 말했어. 이런 비공식 지표들은 재미는 있지만 진짜로 경기 침체를 맞춘다고 증명된 건 아니다. 근데 포인트는 거기가 아니야. 이 지표들의 진짜 가치는 하나가 올릴 때가 아니라 동시에 올릴 때에 있어. 지금 2026년 4월 기준 립스틱 지수, 작은 사치 소비 증가 중, 속옷 지수, 기본 소비 위축 가능성, 골판지 상자, 2022년 이후 누적 10% 이상 하락, 라부부, 열풍은 식어도 작은 소비 패턴은 지속, 월마트 신호,
2008년 이후 최고치. 미니 술병, 소용량으로 이동 중. 치마 길이, 길어지는 중. 스트리퍼 지수, 팁 감소 보고 중. 코티지 코어, 검색량 급증. 경고, 경고, 또 경고야.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그리고 공식 지표도 이걸 뒷받침하기 시작했어. 미국 2월 고용이 마이너스 9만 2천 명. 실업률 4.5%. 무디스 경기 침체 확률 48.6%. SP 글로벌의 미국 경기 침체 확률 30%. 한국도 상황이 편하지 않아.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내놓으면서 소비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한국금융연구원은 경고를 같이 붙였어.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늘어난 일자리마저 저임금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즉, 일자리는 늘어나는 것 같지만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야. 이건 미국의 월마트 현상과 똑같은 구조야. 숫자는 괜찮아 보이는데 내용물이 나빠지고 있는 거야. 공식 지표는 늦어. 항상 늦었어. 2008년에도 경기 침체가 공식 선언된 건 이미 경기가 빠진 지 한참 뒤였어. 근데 비공식 지표들은 사람들의 행동은 거짓말을 안 해. 립스틱을 사고 속옷을 안 사가고 라부부를 뜯고 미니 소주를 마시고 다이소에 줄을 서고 중고장터에 물건을 내놓는 거야. 이게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직 무너지진 않았어. 근데 사람들의 행동에서 미리 보여.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한번 주변을 둘러보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일 거야. 편의점에서 뭐가 잘 팔리고 있는지, 다이소에 왜 사람이 저렇게 많은지, 치킨집이 왜 자꾸 이벤트를 하는지. 그게 전부 경제 신호야. 뉴스보다 빠르고 GDP보다 솔직한 신호. 그리고 이런 시기일수록 중요한 건 쓸데없는 공포에 빠지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면 어디서 기회가 생기는지도 보이거든. 매일매일 재미있는 영상으로 투자의 방향이 되는 인사이트를 소개해 줄게.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투자나 침반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